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그 희로애락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만드는 오늘의 역사. 지금 또 하나의 히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를 만나는 조법종 교수. 우리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역사 선생님. 물 흘리는 불상이 진짜 있어요? 그렇게 전해지는 불상이 있는데 네. 한번 가서 볼까요?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지리,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인문 백과사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법종 교수는 현재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약 30년 전 전라북도에 내려온 조법종 교수. 그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 제가 취직을 해서 이 지역에서 학생들과 함께 그 교육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활동하게 되면서 전주 전라북도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서울 토박이인 조법종 교수가 전북으로 내려온 것은 어찌 보면 운명이랄 수 있는데 대학 시절부터 만나게 된 역사 역시 조법종 교수의 인생을 결정지은 또 하나의 운명이었다. 역사 쪽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어떤 원천을 찾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조법종 교수는 다양한 강연, 답사, 연구 발표회를 통해 전주와 백제 역사 알리기에 한 길을 걸어왔다. 조법종 교수가 가끔씩 시간을 내어 들르는 곳이 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 현장이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지기 시작한 백제 문화의 아름다움. 그 중심엔 익산 미륵사지가 있다. 어떤 부분에 새로운 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쌓는 과정에서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 어떻게 재현이 되거나 최신 기술로 그것이 보완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도 확인할 겸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는 요즘. 조법종 교수의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연도 외우고 사람 이름, 지명 외우는 게 역사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가 지혜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조상들의 지혜를 전하는 조법종 교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온 그의 인생 이야기. 그 역사서의 첫 장을 지금 펼쳐본다. 조법종 교수를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네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그 역사를 전공을 하셨으니까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개인사 편찬위원회잖아요. 아, 그렇죠, 예. 조금 이 방송에 임하는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네. 하루하루가 다 역사다. 예. 근데 결국은 그 맥락에서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다 역사다. 거기에 제가 동참하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 방송에 딱 맞는 모토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고맙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저희 네 명의 위원들을 봤는데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예, 이 만만치 않겠다. 제가 잘못하면 뼈도 못 치르겠다. 자, 그러면 우리 조법종 교수님의 프로필을 먼저 보면서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임지웅 위원.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 조법종, 1961년 서울 출생. 대학원을 마치고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이 바로 우석대학교고요. 그렇게 우석대에 둥지를 튼 때가 Hand in hand we stand 88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이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던 전라북도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서 강단에 설 뿐만 아니라
방송, 답사 프로그램, 문화 강좌, 역사 기행,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 그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역사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 길라잡이. 현재는 전라가명복원 재창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라도 역사의 재발견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홍길동처럼 맹활약하는 친절한 법정씨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아, 근데 임지용 의원. 네네. 그렇게 해야 돼요? 편집도 안 되게 막 교묘하게 막 띄워놓고 말이야, 사람이. 오늘은 좀 이렇게 무난하게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조 교수께서 프로필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뭐 저에 대한 내용을 그냥 가감 없이 예.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무슨 법자, 무슨 종자 쓰세요? 사실은 법법자에 쇠복종자를 쓰는데요. 예. 언뜻 들으시면 불교 이름 냄새가 그렇죠. 나죠. 네. 근데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사실 우리 이름 짓는 방식이 그 성 조가고 예. 그 돌림자 종자 이미 됐고 예.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글자가 한 글자밖에 없죠. 예. 네. 근데 목사님께 저희 어머님이 그 이름 지어달라고 했더니 예. 이 다음에 이 녀석 법관 만들어라. 법자 쓰시오 해가지고 느닷없이 법. 그 이후에 이제 제 별명은 뭐 조계종, 법사, 뭐 교주. 예전에 어렸을 때는 별명 짓는 게 참 유치해요. 비슷한 이름이 있는 뭐든 다 달라붙거든요. 단순 명료하게 그래서 모악산 밑에 그 증산교 계통의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한 공간이 그 강증산에 무덤 있는 데가 증산 법종교예요. 이미 제가 교주로. 아이고, 예. 법종교. 교주님 오셨네. 근데 교수님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잖아요. 아이고, 진짜 예. 어렵게 모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네. 시석 없이 바빴는데요. 어떻게 하다 때문에? 보니까 네. 이제 강의 지금 강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조금 관심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연구한 저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걸 같이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특강을 하거나 연수를 하거나 하는데 막 그런 것들이 겹치고 행사가 겹치니까 조금 최근 주간이 5월 달이 좀 많이 바쁘시네요. 정말로 현장 강단 할 것 없이 바쁘게 움직이시거든요. 저도 네. 가끔 한옥마을에 가면은 막 일행들 데리고 답사하시는 것도 보고요. 쉴 틈이 없으세요. 정말로 바쁘세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그 행사에 그냥 봉사도 하고 진짜 하니까 거절을 못 하신대요. 뭐를요? 무슨 부탁이나 이런 걸 거절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바쁘신 거구나. 그래서 바쁘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셨나 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딱 끊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시간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러다가 보면은 그냥 영락 없이 해야 되고. 혹시 보증 같은 것도 잘 쓰시나요? 한때 그것 때문에 애도 먹었죠. 사실이네. 저는 못하시는 거 사실이네.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예. 우리 조보정 교수님께서 이제 역사에 있어서는 진짜 아주 전문가, 누구나 이렇게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예. 아이고, 예. 역사를 처음으로 만나신 거는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저희 어머니가 독실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신앙적인 것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 갈 때는 철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대학이 계열별로 모집을 해서 2, 3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전공을. 네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자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학이 생각보다 이 표현하면 죄송한데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저하고 거리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재미가 없었어요. 네. 좀 안 맞는 이런 것처럼. 그랬는데 의외로 이제 역사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니까 막 생동감이 있고 이게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빨려 들어갔죠. 저희는 절대 빨려 들어가지질 않던데요. 저 고등학교 때나 이런 역사 공부, 국사 공부하면요. 무조건 막 연도 외우고 이러니까 오히려 거리감이 근데 생겨요. 그게 잘못된 역사 교육이었어요. 네. 그 말 그대로 과거의 사실을 아는 건 맞지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네. 어떤 지혜로운 측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측면이 사실은 강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의 역사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런 연도는 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요. 뭐 이름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어떤 고민을 어떻게 잘 해결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배웠으면 제가 그 시간에 앉았을 텐데요. 저도요. 네, 저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었을 거예요. 센시네요. 그런데 고려대학교에 1980년도에 입학을 하셨어요. 80학번. 예,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 80년대의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 지금하고는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이라든지가 완전히 달라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예. 그 어떤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서 단순화돼 있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 한두 달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뭐그 현장, 역사적 현장에도 있으면서 네. 거의 공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했나? 뭐 거의 휴교. 뭐 그냥 뭐 데모에 휩쓸려가고 그런 좀 혼란기에 살았었습니다. 교지에도 뭐 일을 하셨어요? 아, 예. 이제 그 고대 문화라고 고대 그 학생들이 만드는 교지가 있는데 예. 이제 그거 편찬위원회에 좀 오래 있었어요. 변찬이요. 출신이시군요. 편집부였죠, 쉽게. 예. 반갑네요. 아, 그러네요. 그 제목이 근데 안 네. 그때 당시에 교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그 운동권이라고 하고 상당히 하는 깊죠. 연관이 있고 예.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시달림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가장 시달린 데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신문사였고요. 예. 저도 신문사도 가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고 정신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못하겠다 싶고 이제 교지 쪽으로 갔는데 거기도 이제 기획을 하고 원고 청탁을 했는데 이제 세칭 문제 필자들에게 그렇죠. 원고를 청탁하게 되고 예. 이제 이거 실리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뭐 검열 받고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덕분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하. 영향을 좀 받으셨겠네요, 그러면. 영양도 그렇고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해야 되니까 저희가 뭐 원고 청탁하려면 알고 가야죠. 무식하게 가면은 혼나니까. 예. 그래서 미리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다른 관점들이 있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역사 공부는 언제 하신 거예요? 아, 제대로? 네, 제대로 언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대학 1, 2, 3학년 때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젠 나도 뭐 내가 해야 될 걸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 진학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 3학년 말쯤부터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예. 하게 됐죠. 특히나 그 뭐 석박사 논문 쓰신 게 예. 고대사회 신분제도 예. 에 대해서 쓰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약간 사회경제사 분위기여서 이제 그 고대 노예제가 어떻나, 한국 고대사는 어땠을까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막상 논문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논문이 다 금서들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김일성 대학의 주요 교수가 예. 되고 그러니까 그분 논문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좀 지적 갈증도 있고 이거 좀 알아봐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다행히 그 고대에는 그 아세아 문제 연구소라고 북한 책들이 엄청난 금서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접근해 보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한국 학계도 좀 알아야겠는데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 신분제 경제사 그런 것들을 좀 접했습니다. 뭐 신분제와 관련해서 좀 뭐 재밌는 이야기거리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는 건 예컨대 이제 노비 예. 뭐 그런 것들 그 명칭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실은 이제 우리의 고유어로 노비라는 표현이 그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그 한자로 노자를 찾아보니까 그 제가 마침 그 그림을 하나 들고 왔는데 우리가 그 교수님 노자 말이 하면 될까봐. 사려를. 아니 한 페이지 읽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노비 노자라는 예. 겁니다. 근데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원형 이게 상형 문자니까 네. 찾아봤더니 요런 거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요. 요 계집 여자 모습이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예, 여기 보시면 무릎 꿇고 앉아 있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손이 뒤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그 노비의 주인이 손으로 딱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갈퀴처럼 된 게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이 뒤로 묶여서 잡혀 있는 존재. 이게 전쟁 포로들이죠. 이제 전쟁 포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형적으로 보여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전쟁 포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했더니 포로를 잡으면은 옛날에는 그냥 그 희생으로 인간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처음엔 죽여서. 그냥 제물로. 예, 목 잘라가지고 쫙 몇십 명, 몇백 명씩 막 무덤 앞에 늘어놓고. 근데 그렇게 죽이니까 좀 아까우니까 노동력을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착취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하고 노비를 구분하는 이 좋은 방법이 그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빡빡머리를. 그래서 사실 그 머리 없는 분들 옛날엔 노비를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또 머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얼굴에다 경을 쳐요. 경 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문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머리 이마에다가 먹은 걸로 확 바르고 막 송곳으로 찔러서 여기를 완전히 시커멓게 만들면 어디가 와도 시커머니까 타투긴 하죠. 그 기법이? 예. 그런 식의 그 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도 있었구나.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여러분 그 매울 신자 신라면 아시죠? 예. 그 신자가 왜 생긴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재밌는 그 의미를 확인했는데. 신자의 유래요. 예. 매울 신자라고. 예. 아이고 제가 이건 미처 안 해왔는데. 자료를 좀 준비를 해오셨어요. 준비성 없으신 거 아니에요? 요게 신자인데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시려나? 이게 그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맵다는 의미잖아요. 왜 매요? 예? 왜 매울까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겠죠. 제가 선물로 또 이따 뭐 드릴 수도 있는데. 정답. 예. 매우면 힘들 땀나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저렇게 탑 모양으로 올라간 거야. 뭐 상당히 그 연상은 되는데. 힘드니까 예. 지금 머리 위에 뭐 이렇게 얹고 있는 거예요. 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매어 있는 거예요. 점점 그 가까이 오는데요. 사실은 얘기해 주세요. 이 모양이 뭐냐면 방금 제가 얼굴에 경친다라는 표현을 썼죠. 네. 말 그대로 문신한다는데 문신을 얼굴 전체 하기가 뭐하니까 가장 상징적인 부인 코 있죠. 예. 코에다 문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코에다가 먹물을 잔뜩 칠하고 예. 이게 침이에요, 침. 침의 손잡이. 이게 침 뾰족한 거. 이걸로 코를 막 찍으면 코가 아프다 못해 매우겠죠. 그 매운 맛이. 맛이라고 하면 매운 고통인 거예요. 가슴 아픈 한지였을 줄이야. 앞으로 라면 먹을 때 굉장히 신경 쓰겠는데.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그 라면 먹을 때 코에 많이. 예, 제가 지금 갑자기 노비 얘기에다가 이상한 그 한자, 예. 그 자원풀이, 어원풀이를 해드렸는데 뭐 이런 것처럼 재밌어요. 그 어원을 그 찾고 이 과연 노비라는 존재가 왜 불평등한 그 가혹한 착취를 받는가 봤더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의 운명을 예. 노동력을 그 활용하는 방법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국가 권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다른 국가를 구속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또는 뭐 고조선, 삼국, 고일 때 그 초기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안 지루해요. 그럼요. 지금은 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사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그런 건 관계없이 부모가 경제적으로 또는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 운명이 규정된다는 건 이건 참 불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회가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불평등이나 어떤 계급 신분적인 양상이 있고 그걸 풀어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앞선 시대에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많이 풀려는 났지만 이제 한 번 더 이제 진짜 새로운 사회가 지금 도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불평등한 그 신분을 그 이유 없는 이유 때문에 당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를 빨리 이제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현실도 이 과거하고 이렇게 비춰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역사라는 것이 옛날 것만 알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지금 현재의 문제, 그리고 미래 닥칠 문제를 역사의 과거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서 답을 찾아. 아주 적절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현재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 미래 어떤 문제를 푸는 중요한 어떤 그 관건이 될 수 있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88년에 전주로, 그러니까 전라북도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 전까지는 전북하고 전혀 연고가 없으셨다고 프로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부모님은 그 북한에서 월남하신 평안도, 황해도 분들이시고, 이제 서울에서 뭐 정신없이 살다가 저에게는 뭐 아주 큰 기회를 전라북도가 주신 거죠. 근데 88년 우석 때의 모습은요. 황량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호호 벌판에. 오, 잘하시네. 건물 하나 쭉 서 있는. 삼내벌에.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내려오시고 처음에 발령받고 나서.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그때도 요즘처럼 대학 교수 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뭐 거의 뭐 아주 천재일우의 기회 같은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걸 염두에 둘 상황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려하고 멋있고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 이제 그 활동력이 있는 학생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뭔가 학교도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그 새로 처음 온 사람에게는 그 새로운 기회의 현장으로 의미 있게 아주 다가왔습니다. 그럼 첫 직장이신가요? 그렇죠. 그럼 대학원 졸업하시고 바로 그러니까 처음 없이 제가 금수저신가요? 그럼 파자마자. 그 당시에는 아니요. 금수저고 말이지. 그 당시 자격 요건이 그 대학원 박사 과정 애들 대학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었는데 그 당시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저에게는 큰 기회이자 그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힘들어할 때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도움을 줬던 그런 그래서 이렇게 자꾸 천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교수님이 전주에 오시기 전에 그 학교 그 이제 답사를 위해서 전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죠? 예. 그때마다 이제 음식을 드셨을 거 아닙니까? 음식이 매료가 되셨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전주 지역을 처음 그 밟은 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이제 예비 답사라고 해서요. 요즘처럼 막 그 예약 시스템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다 미리 가서 그렇죠. 숙소도 식당도 다 예약을 해야 돼요. 다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잘 곳 그 금산사 쪽 앞에 예약하고 뭐 어디 하고 전주에 와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올라가려고 보니까 좀 시장은 한데 밥 먹기는 또 애매한 돈이고 그래서 제 후배랑 둘이 왔는데 야 저기 가서 막걸리나 하고 가자. 그래서 막걸리. 막걸리집 그냥 이렇게 보이길래 갔죠. 그래서 막걸리나 하나 주세요. 그럼 대충 걸로도 좀 식사가 되니까. 서울 같으면 막걸리 하나 시키면은 조그만 고추장에 멸치 몇 개 이렇게 주는 끝이에요. 오이나. 근데 빈대떡이 나와요. 강수 너 시켰? 아닌데 안 시켰는데. 그래서 좀 이따가 뭐 두부랑 뭐가 이렇게 나와요. 야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저 외지에서 온 거 알고 저 아주머니가 씌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갖다 있겠네요. 씌우시는구나. 외국인들이 여행 와가지고 그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갖다 그래서 주시고. 야 너 돈 있냐? 없는데. 야 너 시계 가만 있어봐. 우리 학생증 뭐 이제 그 당시는 신나셨네. 시계 맡기고 학생증 맡기고 이제 뭐 먹긴 먹어야 되니까 배도 고픈데 그랬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감을 잡으시고 더 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공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야 이렇게 먹고 사는 동네가 있구나. 그래서 전주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이 전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급이 다르구나. 이 음식점에도 서화가 걸려 있고 그렇죠.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는 그 격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많이 좀 음식 문화에 좀 빠졌달까? 물론 발령 때문에 오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전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식 문화라든지 거기에 이제 제가 서울 촌놈이 빠져들기 시작한 그래서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빠져드는 건 이제 여기 부임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 과에 계신 분들이 야, 조 선생님 그 전주 왔으니 한번 그 음식 기행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날 때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간 데가 저기 전주천 옆에 오모가리탕집. 오모가리탕이 뭐예요? 저 안 먹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이 투가리에 제가 오모가리탕집 갈 때 저를 놀려 먹었습니다. 오모가리가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아니요. 저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지? 아, 저는 뭐 쏘가리 뭐 해서 오모가리가. 음식이 저 고기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정이. 투가리라 해서 오목한 오지 그릇. 저도 몰랐네요. 질그릇을 오모가리라고 해요. 그래서 오모가리 하세요. 전주 분들 아니신가? 아유, 이거다. 전주 사람인데도 몰랐습니다. 이름이 네, 전주 온 지 1년 그렇다는 거를. 됐습니다. 그래서 오목한 오지 그릇에 끓여낸 매운탕을 오모가리탕. 아, 매운탕. 예, 그냥 민물 매운탕인데 오모가리 그 그릇에 끓였다 해서 오모가리탕입니다. 그 시래기. 네, 시래기 새우. 아, 맛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뭐 거기 외에도 많은 데 가봤습니다만 그 서울에서 뭐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를 많이 모셔요. 그러면 다들 엄지척. 타지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 전주 음식 한번 맛들이면요. 큰일 나죠. 못 끊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음식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활기가 막 얼굴에서만. 처음 하숙 생활을 한옥마을에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죠. 요즘 같으면 한옥마을에서 하숙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에 처음 부임하고 예. 그 여기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네. 그 숙소가 마침 같이 계신 선생님이 하숙하시던 집에 그 방이 여유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최명희 선생 예. 그분 생가 바로 옆집이에요. 손불. 예, 홍콩의 최명희 선생. 일부러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었고 우연히.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좀 한옥마을 전주하고 묘한 인연이 있구나. 그러시네. 그 당시에 한옥마을은 어떤 기억으로 좀 남아 계세요? 사실 그 당시는 이제 80년대 막 끄트머리 90년대 제가 한 4, 5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의 낙후됐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한옥보전지구로 유지되다 보니까 네. 거기를 개보수를 못해요. 거의 문화재급으로 이게 보존되니까.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원주인들은 다 떠나고 점차 그다음에 뭐 세를 주거나 그래서 한때 가장 많은 당집이 있었던 데가 한옥마을이에요. 맞아요. 예. 그냥 임대료가 싸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좀 낙후된 전주의 중심이자 가장 낙후된 그런 구도심의 상징이었던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상점벽해가 됐죠. 예. 변화되는 그래서 모습을 계속해서 봐오셨을 거고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거기에 좀 관여도 많이 깊숙이 했는데 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처음에 참여하셨죠. 예, 제가 이제 전주와 직접적 인연을 맺게 된 결정적 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옥마을을 그 말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문화공간으로 바꾸는데 관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99년인가 그때까지가 한옥보전지구로 묶여 있어요. 한 40년 동안. 그랬다가 민선 자치가 되면서 그게 다 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한옥 부시고 거기다 한 3층짜리 집 주어서 1층 세 놓고 2, 3층 나 살고 뭐 가면 좋겠다 해서 막 집 부시고 새 집을 지으려는 그런 찰나인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심형 이런 한옥마을 공간은 전주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다 깨져버리고. 네. 그래서 이런 경관과 이런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건 진짜 전주만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인데요. 지역 주민과 이 지역의 어떤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 또 어떤 지자체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키자. 그래가지고 한옥마을 가보면 지금도 이상하게 한 3층짜리 건물들이 간혹 몇 개씩 나와 있는데 그게 그때만 중간중간에 박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한옥을 지키되 그런 그 경제적인 이익을 보상. 못 얻으니까 네. 보상책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5천만 원씩 지원하자. 그래서 제가 마침 한옥보존위원이 되면서 심사를 다 해가지고 한옥을 그 내부까지는 안 건드렸어요. 내부는 편하게 사셔라. 바깥에 경관만 살리면 해가지고 그 한옥을 지키게 하고 경관을 유지하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저희가 했죠. 그래서 전통문화 추진단이라는 걸 시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 전주 한옥마을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으니 우리 같이 좀 전국에서 도와달라 해서 좀 유명한 인사들, 오피니언 리더들 막 데려다가 말 그대로 하룻밤 1박 2일 동안 답사도 하고 그때는 제가 안내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음식도 먹이고 우리 선생님 같이 또 이렇게 문화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같이 놀아주고 공연대주고. 그리고 이제 갈 때쯤 다음날 갈 때쯤 되면 이제 한마디 슬쩍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일단은 먹여놓고. 네, 그게 순서죠. 농담삼아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무슨 연수나 무슨 큰 행사나 그런 거에 많이 그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줘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1년 관광객 10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예. 물론 이제 그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원래 그리셨던 그림하고는 조금 바뀌거나 엇나간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 상당히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제가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도 좀 더 됐나? 이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막 하는 찰나에 네. 그 전주시하고 자매결은 맺은 중국의 도시가 소주예요, 소주. 시장님이 이제 오셨어요, 자매도시로. 그래서 제가 한옥마을을 그때 막 이제 개발하는 초기 단계인데 한 반나절 같이 안내를 했죠. 그때는 이제 쭉 들으시더니 근데 또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엄청 젊은 분이시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아주 여러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슬쩍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근데 그때는 100만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그 확대해서 100만 정도 왔다 했더니 쓰고 있으면서 우리는 한 1200만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가 안 왔어요. 우리도 할 거야. 저는 한 몇십 년 되면 혹시 되려나? 과연 될까 했는데 놀랍게도 10년도 채 안 된 시간에 100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지금 그 외향적으로는 확대되고 뭐 어마어마해졌는데 이게 지금 속빈 강정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우려스럽죠. 너무 빨리 가장 이렇게. 큰 문제가 이게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집가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여기 계셨던 분들이 팔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팔고 갈 때는 많이 비싸졌겠죠. 또 그걸 산 사람들이 이걸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임대를 다 줘야 돼요. 그럼 임대비는 또 더 올라가죠. 그럼 거기서 파는 물건이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팔리니까 비싸지죠. 비싸고 질은 떨어지고. 이게 큰 문제예요. 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시작을 했으면 다음까지 잘하셔야죠. 원래 끝이 아름다워야 돼. 발수 빼시면 안 되죠.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분위기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함께 그 뭔가 그 대안을 예. 빨리 찾지 않으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렇게 쑥 올라가다 푹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건 뭐 서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주시에도 그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또 추가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수님은 뭐 역사교육과 교수로서 강단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지만 또 예. 답사 활동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예. 답사 활동 중에 좀 잊지 못할 뭔가 특별한 좀 답사가 있다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고구려족 답사 가면은 초기에 중국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도 예. 그렇고 가장 난감한 게 뭘까요? 화장실. 잘하시네. 막 던지면 다 맞아. 총기? 너무 6개가 안 맞아서 그렇지. 다른 건 다 맞아.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직 많이 좋아졌지만 그 중국의 좀 약간 외지, 특히 고구려족이라 그런 게 아주 변방 중에 변방이거든요. 그런데니까 제일 황당한 게 급해서 화장실 어디냐고 처소를 이렇게 찾으면 그 새끼줄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벽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기라는 거야. 가만히 완전 있어. 개방적이에요, 그쪽은. 와. 그냥 GPS만 딱 찍어주는 거네요. 여기서 해결해라. 근데 아니 뭐 남자들은 뭐 어떻게 급히 한다 하지만 예. 여자분들은 또 황당하잖아요. 오픈마인드. 예. 그래서 오픈 토일렛?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 답사를 같이 가면 뭐 여러 사람이 같이 갈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다가 옥수수밭이 좋다면 스톱 하고선 여기 옥수수밭을 기준으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낫겠네요. 예 알아서 자연과 함께 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좀 의미 있었던 답사라든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든가 뭐 이런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주에서는 저쪽에 이제 기린봉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쪽에 또 용머리 고개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저쪽에 가면 또 거북바위라는 것도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봉황대라고 해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도시를 수호하기 위한 4마리 신비로운 동물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신신앙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청룡, 백호, 주작 현무하는데 그 개념을 알고 봤더니 죽은 자를 위한 하나의 음택의 보호 신앙 개념이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양택이라고 하는데 네. 도성이나 뭐 주거나 예. 그걸 보호하는 동물은 4마리가 따로 있어요. 기린이 있고 예. 용이 있고 거북이 있고 봉황이 있고 이게 사령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라는 중국책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전주에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사하다가 전주가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아주 신성한 동물들의 어떤 그러네요. 보호처. 그냥 따로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리고 그것과 연결 짓다 보니까 저쪽에 가면은 남고사가 있어요. 예. 이쪽에는 동고사가 있어요. 저쪽에 가면은 황방산에 서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북고사가 있어야 되는데 북고사는 나중에 찾아보니까 진북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하. 그래서 불교에서 또 여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방사철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사를 다니면서 그 공간 현장을 확인했고 결국은 전주가 그야말로 완벽한 그런 어떤 관념으로 만들었다. 그게 현대적으로 이어져 가지고요. 예, 전주에 가면요. 예, 북부시장이 있고요. 예, 남부시장이 있고. 예. 서부시장이 있고. 동부시장이 있고. 조금 더 가면요. 예. 저기 가면 남문교회가 있어요. 저기 가면 동문교회가 있어요. 여기 가면 서문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북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말 그대로 아주 오랜 시기에 어떤 유교적인 관점이나 도교적 관점으로 그 사령 신앙이 있고 불교적으로 사고 사찰이 있고 지금은 기독교가 센 시대라니까 교회가 동서남북 사방을 또 지키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전주가 그 옛날 이름이 완벽할 완자 아닙니까? 그리고 전주는 온전할 전자인데 그 앞 두 글자를 따면 완전이 돼요. 그래서, 완전. 예, 완전 퍼펙트. 그래서 답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현장도 알게 됩니다. 그런 다 이쪽 지역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서 같이 보면서 반갑습니다.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출제 예, 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들이야 그냥 와 멋있다 하지만 사실 예. 그거 출제하시기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막 감금까지 당하시다고. 맞아.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큰일 나죠. 어떠셨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네. 이제 말 그대로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합니다. 실제 출제하는 기간 한 보름이에요. 네. 보름 동안에 보름에서도 실제 한 일주일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검증하고 또 하고 해서 보름 안에 끝나면 그때부터는 보름 동안 인쇄를 해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은 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안에 감금 감금당해서 예, 예. 감금당해서 15일 동안 죽어나고 거의 뭐 한두 시에 잘락말락하고 이게 오류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네네. 국가적인 재난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조심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보름 동안은 쉬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보이죠. 쉬는 동안에. 네, 쉬는 동안에. 예를 들면 어떻게들 시간을 보내시나요? 뭐 다채롭습니다. 술 드시는 분은 한없이 술 드시고 예. 또 핑계금에 다이어트 하겠다는 분은 막 굶어요. 안 나타나고. 그러고는 쭉 빼가고. 어떤 분은 몸을 만들겠다고 해서 각종 운동을 하고. 저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책이나 보다. 되게 이제 할 일을 가져가죠. 그래야 되겠어요. 예, 그동안 그 해야 될 일 밀린 걸 가서 논문 밀린 거 한 2편 막 쓰고 하여간 그랬는데
그 나름 또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 한 달쯤 지나면은 이제 거의 한계에 오죠.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런 거 좋아해요. 예. 약간 망설여지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네네네. 그냥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럼 잠시 광고 보시고 60초 후에 공개합니다.